안녕하세요. 위험하고 어려운 세금을 쉽게 해결해주는 3D 텍스의 최진우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상속세 신고하실 때 놓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부모님 재산이 얼마 안 돼서 상속세 신고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으시는데요. 과연 상속세 신고 납부에 대한 진실과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까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속세 신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주변을 보면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 재산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신고를 안 하셨다가 나중에 세금과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가 요새 웬만하면 10억이 넘는데요. 보통 아파트 한 채랑 다른 재산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상속세 신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상속을 대비하시거나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분들께 확실하게 체크해서 오늘 상속세 추가로 내지 않는 법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세무사님, 상속세 신고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일단 먼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신고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상속 재산인데요. 저희가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날짜에 갖고 있는 본래의 상속 재산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세법에서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 본래의 상속 재산에 더해서 사전 증여 재산, 그리고 추정 상속 재산, 그리고 간주 상속 재산을 더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 개시 10년 이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고 하시면 이 증여 재산도 상속 재산에 더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모든 재산을 합해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건 사실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10년 이전에 받은 재산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네, 세법에서는 이거를 사전 증여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 그리고 상속인 외자에게는 5년 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은 이 증여 재산을 상속 재산에 가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말씀해주신 그 10년 또는 5년 내에 증여받았던 재산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증여 신고를 하신 내역이라면은 당연히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통장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하다가 증여 내역이 밝혀지게 되면은 증여 내역이 상속재산에 더해져서 상속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상속세 조사가 나오는 과정에서 부모님 통장 내역까지 다 지금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럼 그 통장 내역은 전부 다 검토하는 건가요? 네, 먼저 상속 조사가 개시가 되면 돌아가신 날로부터 2년 내 통장 내역은 필수적으로 다 검토를 하신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융 내역 중에 사전 증여로 특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사전 증여로 봐서 상속재산에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세법에서는 추정 상속재산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2년 내 거래 중에 출금 내역 중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1년에 2억, 2년간 5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아래 산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 부모님 사망일 2년 이전 하루 전에만 출금해버리면 조사 과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는 걸로 들리는데 맞나요? 그런 질문을 좀 많이들 하세요. 뭐 2년 하루 전날 뭐 다 빼도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좀 상속세 신고가 어떻게 검증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일 수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일단 상속세 신고가 들어오면 금융기관의 모든 금융 내역 조회를 요청하고, 금융기관에서는 국세청에다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돌아가신 분의 모든 통장 내역에서
어느 통장에서 누구에게 나갔는지가 다 확인이 되고 그 확인된 내역 중에 이제 증여로 볼 만한 건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모두 증여세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세 신고는 웬만하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상속세 신고할 때 계좌 내역에서 만약에 내가 미리 뭐 증여받은 내역이라고 확인이 되거나 좀 본인이 스스로 알 거예요. 이건 좀 내가 증여받은 건데 좀 숨기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셔도 이건 미리 신고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안전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증여세가 만약에 나중에 나오게 되면 그 기한에 따라서 가산세가 부담이 되는데 이 가산세 부담이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 내역 검토하셔서 증여로 보이시는 거는 조금 미리 신고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상속세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좀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마디씩이라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상속세 신고할 때 가능하시면 보수적으로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괜히 좀 상속이나 증여세가 부담이 돼서 좀 제외하고 신고를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적출이 돼서 세금 부담이 좀 더 커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세금을 신고하실 때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동일해요. 보수적으로 하시고 특히 사업자이신 분들은 통장 내역 검토하실 때 출금 내역만 좀 조심하실 게 아니라 입금 내역도 좀 자세히 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사업자가 입금받은 내역이 보통 그 사업의 매출과 관련이 있는데 그 매출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세나 뭐 법인세 이런 것들이 과세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한에 따라서 가산세 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장 검토하시며 입금까지 꼼꼼하게 보시는 것이 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조금 그래도 전문가 분들이랑 좀 상담을 확실히 진행해 보시는 게 그렇죠. 확실히 안전하겠네요. 네. 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 정말 유익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분들도 꼭 주의하셔서 혹시나 세금 더 내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들고 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혹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글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